Saluton! Bonvenon alla YouTube curso de Esperanto, Expressa Esperanto Parto 2. Mi estas 신영규. 안녕하십니까. 에스페란토 유튜브 강의 속성 에스페란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담당 신영규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제 2부의 첫 번째입니다. 이 엑스프레스 에스페란토 기준으로는 11번째고 제 2부 기준으로는 첫 번째겠죠. 자, 보시면은 제목이 키오 에스타스 티오입니다. 우리가 이제 파르토 우누에서 봤던 제목들, 뭐 명사, 형용사, 뭐 동사, 아니면은 한정 표현, 날씨, 날씨는 없었죠. 죄송합니다. 날짜, 아니면은 뭐 시각, 이런 거랑 좀 다르죠. 문장이 기준이 되고요. 이 문장에 제가 이제 숨겨놓은 그 문법들을 이제 파악해 보는 게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약간 배신감이 들 수 있죠. 아니, 키오 설명한다고 하면서 키오는 왜 끌고 오냐 라고 할 수 있는데, 키오랑 키오 구분이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사실 좀 쉽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번 강의를 들으시고 제가 설명을 잘 한다면은 쉽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 키오랑 키우를 처음 보는 완전 초급자한테, 아니 키오랑 키우도 친숙하지도 않은데 이거를 구분하라고 하면은 아주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강사 선생님들께서 일단 키오랑 키우를 명확하게 구분을 이제 안 하고,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에스페란토가 익숙해지고 좀 실력이 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려는 전략을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교재를 보시면은 초급 교재에서 키오를 약간 사건 사물, 약간 우리 국어식으로 설명하는 이제 유정성이 없는, 약간 생명이 없는 거를 가리킬 때 키오를 쓴다고 하고, 키우는 사람이나 사물, 뭐 동물, 뭐 이런 걸 전부 가리킬 수 있다라고 이제 뭐 기술하는 교재들이 있는데, 뭐 7, 80%는 그렇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키오가 그런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진 의문사가 아니고, 키오가 이제 그런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렇게 외워두시면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겠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키오는 아무 정보가 없는 물음으로서의 무엇입니다. 아무 정보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창밖에서 누가 누군지, 뭐 곰인지 바퀴벌레인지 모르지만은 뭐 귀신일 수도 있고요. 쿵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야? 뭐지? 할 때 아무 정보가 없죠. 네,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할 때 무엇을 씁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키오 에스타스 비아 노모. 키오, 어느 것이 아니죠. 무엇이죠? 저도 잘못 나올 뻔했는데, 키오, 무엇, 에스타스, 이다, 비아, 당신의, 노모, 이름, 무엇이 당신의 이름입니까? 라고 해서, 저는 이제 당신의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 그 상대방 이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키오, 무엇?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에스페란토를 조금 배우신 분들은 내가 아는 이름을 물어보는 표현은 키우로 시작하던데? 라고 태클을 달고 막 악플을 쓰고 싶은 느낌이 올 수 있는데, 잠깐만 참으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은 키오 에스타스 비아 노모, 이름을 물어보는 기본적인 표현이에요. 이름을 물어보는 방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에스페란토에서 뭐 최소 지금 딱 떠오르는 것만 한 3, 4개 되는데, 약간 이제 사족으로서 이름을 물어보는 표현은 언어마다 다양해요. 어떤 의문사를 쓸 것인가, 그리고 한 언어 내에서도 뭐 2개나 3개의 의문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우리말로 예시를 들면은 이름이 뭐예요? 라고 해서 우리는 무엇을 쓰지만 무엇 하지만, 약간 이제 다르게 표현할 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하죠. 어떻게라는 것도 씁니다. 우리말도 그래요. 뭐 에스페란토로 안 그렇겠습니까? 키오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키우를 쓰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 느낌이 오죠. 키오랑 키우가 뭔가 이제 이럴 때 쓰고 저럴 때 쓰고 확 갈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어떤 문장이 키오의 어떤 기능을 쓸 것인가, 키우의 어떤 기능을 쓸 것인가에 따라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키온 비 만지스입니다. 키온 비 만지스,
키온 비 만지스 보면은 맞죠. 네, 잠깐 이제 마시다. 네, 트링키하고 지금 잠깐 헷갈렸는데, 네, 먹답니다. 이제 먹었다죠. 만지스, 당신은 무엇을 먹었습니까?라고 하는데 뭘 먹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몰라요, 그냥. 너 뭐 먹었니? 아니면은 뭐 식사란 말보다 뭐 뭐 어떤 거 드셨습니까?라고 할 때, 네, 그런 게 이제 키온이 되겠죠. 우리말도 근데 우리 어떤 거 드셨습니까?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이거 좀 약간 갑자기 관심이 드는데, 약간 이제 논외로, 예. 왜 이제 존대 표현에서는 아까 이제 어떻게, 어떤 이런 걸 쓰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자, 그다음에 키오 에스타스 에스페란토. 에스페란토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에스페란토에 대한 개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수려하게, 미려하게, 미려하다 표현 있죠. 네, 그 예쁘게 좀 약간 멋스럽게 표현할 때 에스페란토란 무엇인가 라고 번역합니다. 에스페란토가 뭐예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에스페란토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키오 에스타스 에스페란토입니다. 자, 여기에 약간 이제 대조가 되는 키우를 보겠습니다. 키우는요, 선택지 중에서 어느 것을 얘기합니다. 선택지가 무조건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는 말하기 어려울 만큼 선택지가 있나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키우는 그럼에도 선택지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말을 못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어느 것, 사람의 경우는 당연히 어느 사람인 거죠. 보시면은 무엇은 무엇 사람이란 말이 없죠. 무엇 사람. 그죠? 무엇은 그 자체로 하나의 뜻을 형성합니다. 그런데요, 키우는요, 어느 것, 어느 사람이라고 제가 써놨지만은 사실 키우는요, 어느에 해당합니다. 어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명사적으로 쓰려다 보니까 뭐 것을 붙이든 사람을 붙이든 해서 어느 것 또는 어느 사람이 된 거죠. 키우의 뜻은요, 어느입니다. 어느. 아시겠죠?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키오 에스타스 비아 노모에서 키오를 키우로 바꿔보겠습니다. 키우 에스타스 비아 노모. 당신의 이름은 어느 것입니까? 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면에 적어놨는데, 이건 그냥 제가 임의로 든 예시예요. 민수도 있고 철수도 있고 영수도 있고 뭐 방수도 있고 뭐 봉수도 있고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당신의 이름입니까?가 됩니다. 느낌이 다르죠? 키우 에스타스 비아 노모는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가 되고요. 키우 에스타스 비아 노모는요, 당신의 이름이 어느 것입니까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물어볼 때 키우랑 키우가 둘 다 쓰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름 물어볼 때는 약간 키우 에스타스 비아 노모가 좀 더 적합해 보이죠. 그 다음 요 문제는 뒤에서 바로 다룰 거예요. 키우인도 되고 그냥 키운도 됩니다. 키운 또는 키우인 V 만지스. 당신은 어느 것 또는 어느 것들을 먹었습니까? 우리가 그 선택지가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또는 선택지가 제 머릿속에는 없더라도 그 상대방 머릿속에는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말은 못 꺼내요. 하지만 상대방은 아는 거죠. 그래서 키우인,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해달라는 겁니다. 어느 것들을 먹었습니까? 라고 복수형을 쓸 수 있습니다. 파노, 뭐 빵이든 리조, 밥이든 피자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겠죠. 또는 뭐 범위가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어느 것들을 먹었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그 레스토랑에서 어느 것들을 먹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키우 에스타스 에스페란토. 키우 에스타스 에스페란토. 자, 이거는 뭘까요? 아까 키오 에스타스 에스페란토는요, 에스페란토는 무엇인가 였죠. 키오 에스타스 에스페란토는요, 에스페란토는 어느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약간 상황이 이상한데,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어떤 관광 명소의 벽 같은 거 보면요, 아니면 뭐 디자인적으로 쓰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언어로 인사말을 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안녕, 뭐 니하오, 뭐 konnichiwa, 뭐 있잖아요. 뭐 헬로, 할로, 올라, 뭐 이런 것들 막 써놨는데, 이 중에서 에스페란토가 있는 거를 누군가 알아요.
야 여기 에스페란토도 있대. 근데 이 사람 에스페란토랑 언어를 모릅니다. 에스페란토 몰라서 뭐 전화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여기서 어떤 게 어느 곳이 에스페란토야?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제 답하는 겁니다. 저거야. TU 저거야. 그럼 그 사람이 물어본 질문은요. 키우 에스타스 에스페란토입니다. 어느 곳이 에스페란토야? 그래서 답을 해줍니다. TU 저것이 에스페란토야. TU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에스페란토가 궁금한 거예요. 키우 에스타스 에스페란토? 에스페란토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그때 이제 화면을 가리키면서 TU 이렇게 말하기엔 좀 쉽지 않겠죠. 네, TO랑 TU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한번 다룰 거예요, 우리가. 네, TO와 TU와 그 다음에 대명사 G가 있습니다. G. 뭐, 3인칭에 그거 차이를 구분하는 건 나중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키우비 에스타스라고 이름을 물어볼 때 많이 씁니다. 에스페란토 교재를 보시면은. 그 다음에 키오비 에스타스라고 해서 이제 이걸로 그 직업을 물어보게 되죠. 왜 그런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키우비 에스타스, 미 에스타스 요하노 또는 뭐 미아노모 에스타스 요하노 이렇게 되고요. 키우비 에스타스라고 물어보면은 미 에스타스 라보리스토, 나는 뭐 근로자, 노동자다. 미아 프로페시오 에스타스 라보리스토, 내 직업은 근로자, 노동자다. 좀 이상해요 사실. 네, 프로페시오 직업이 노동자다. 좀 이상한데 어쨌든 왜냐면은 약간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일하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직업이 있다는 거는 일을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어쨌든 네, 좀 더 구체적인 직업을 말하면은 말이 될 것 같은데 뭐 시인이다, 뭐 아니면은 뭐 군인이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일단은 그냥 예시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온 거니까 그냥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이제 키오라는 게 보면요, vi야 노모가 이제 따라오지 않습니다. v 키오 v 에스타스. 그럼요, 너는 뭐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키우 v 에스타스예요. 키우 뭐 vi야 노모 에스타스가 아닙니다. 키우 v 에스타스. 너는 어느 것이야?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보통 두 가지 예를 드는데요. 첫 번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나 학교에 어떤 물건을 놓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몰래 이제 밤에 들어가서 물건을 찾는데 이 부스럭부스럭 하니까 경비 아저씨가 딱 보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여러분을 딱 보더니 말합니다. 당신 뭐예요? 거기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예요? 라고 할 때 이때 할 수 있는 질문은요. 키오입니다. 키오비 에스타스? 뭐예요? 당신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거기 당신 뭐예요? 하면요. 당신 뭐예요? 하면은 신영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조금 이상하죠. 그거보다는 키오비에스타스 당신 뭐예요? 그러면 저 이 회사 직원입니다. 아니면 저 이 학교 학생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자신의 직업이나 아니면은 뭐 사회적인 뭐 소속이나 역할, 뭐 지위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키오를 써가지고 우리가 직업을 물어본다라고 이제 초급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키오는요, 방금 이제 그 경비원 아저씨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경비원 아저씨가 물어보고 제가 답하는 그런 게 됩니다. 자, 제가 이 정보를 줬어요. 경비원 아저씨한테. 저 이 회사 직원입니다. 얘기했어요. 그럼 이 아저씨가 확인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명단을 봐요. 직원 명단을 보고서 자, 이 중에서 당신이 누군데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자, 키우비 에스타스. 당신은 어느 사람입니까? 이 명단 중에서. 네, 그래서 키우를 써가지고 구체적으로 당신이 어느 사람인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 키오는 V, 그냥 당신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 이제 대화에서 쓰일 때 직업을 물어보는 게 되는 거고, 그거 말고 이 명단에서 당신이 어느 사람인지를 물어볼 때는요, 키우비 에스타스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거 말고 예를 들면은 그냥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할 때는요, 키오 에스타스 비아 프로페시오, 키오 에스타스 비아 노모 이렇게 됩니다. 다 키오로 통칭이 돼요. 노모라든지 프로페시오로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빼고 V랑 의문사 사이에서만 이 관계를 형성할 때는요, 키우를 통해서 명단 속에 있는 당신의 이름을 물어보는 게 이제 되는 거고, 키오를 통해서 당신의 정체 그 자체를
나타낼 수 있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뭐 약간 이제 정해진 겁니다. 아시겠죠? 키우랑 키오 자체가 원래 이름과 뭐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시는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반농담식으로 얘기하는데 앞에 것도 농담이지만은 이제 뒤에 건 다 농담인데 키우가 왜 이름을 이제 물어보는 기능이 있는가? 서양은 우리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대충 저기 어떤 광장이나 뭐 이런 데서 볼링공 던지면은 김씨 한 두 명은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김씨나 이씨 두 명은 맞출 거예요. 우리는 성이 되게 좀 흔하죠. 그 발음이 같은 성이 본관이 다르더라도 본관이나 아니면은 뭐 조씨라든지 뭐 전씨라든지 아예 한자가 다른 이제 성도 있지만은 뭐 그러면 발음은 이제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에스페란토의 모태가 되는 서구 언어들은 이름이 되게 성경에서 많이 와가지고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얘도 다니엘, 쟤도 다니엘, 얘도 존, 얘도 존, 얘도 데이빗, 마리아, 마리아, 뭐 캐시, 뭐 엘리, 엘렌, 뭐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성경을 펴놓고서 너는 여기서 어느 사람이니? 이런 느낌으로 키우비 에스타스를 외우시면 된다라고 약간 이제 반농담이고 뭐 이거를 이제 입증하는 저만의 뭐 논증 뭐랄까요 증거는 하나도 없지만 그냥 빨리 외우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자 아시겠나요? 키우비 에스타스, 키오비 에스타스는요 키우랑 키우 자체의 기능 때문에 이름과 뭐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키오의 특정 이제 성분과 키오의 특정 성분이 맥락과 우리가 이제 쓰이는 그 용례에 따라 굳어서 이렇게 기능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퀴즈를 풀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파르토 2는 좀 빨리 끝내려고 해요. 계속. 약간 이제 파르토 우누처럼 막 30분 넘어가는 건 좀 싫어서 좀 빨리 하려고 합니다. 자, 크비조. 퀴즈입니다. 퀴즈. 크비조. 자, 첫 번째. 어떤 게 그거야? 라는 게 있습니다. 문장이 좀 이상해요. 우리는 그냥 그게 어떤 거야? 라고 할 텐데, 어쨌든. 그게 어떤 거야? 우리가 어떤 거냐고 물어볼 때요. 이제 어떤 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질을 물어보는 거죠, 성질. 어떤 거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성질이라보다는 선택지를 중에서 어느 것인지를 물어보는 게 되겠죠. 네. 자, 선택지 중에서 어느 것. 자, 1번, 키오 에스타스 티오. 2번 키우 에스타스 티우. 네, 발음이 강조가 됐죠. 정답은 2번입니다. 키우. 네, 키우 에스타스 티우. 이게 어느 것이 키우 어느 것이 에스타스 티우 그것이야 가 됩니다. 자 근데 그거 말고 가다가 저기 뭐 신기한 게 보여요. 그래서 저거 뭐야? 저게 뭐지? 그냥 그 정보 자체 물어보는 거예요. 선택지가 없습니다. 선택지가 없고 그냥 저거 뭐야? 라고 할 때는 1번이죠. 키오 에스타스 티오입니다. 이게 발음이 비슷하게 계속 강조를 하게 되는데 네, 키오 에스타스 티오가 됩니다. 저거 뭐야? 할 때 좀 해결이 되셨나요? 이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한국어에서는요 무엇하고 어느 것하고 되게 섞여서 쓰여요 이게. 그런데 그 에스페란토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사람들이 형제야?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 1번 추 치티오 에스타스 게프라토이. 2번 추 치티우이 에스타스 게프라토이.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요 여러분이 맞췄을 거라고 믿고 당연히 맞췄겠죠. 맞췄을 겁니다. 여러분은 맞힐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몇 번? 몇 번? 2번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형제라고 할 땐요 추 치티우이 약간 호모이가 생기게 된 거죠. 호모는 사람이니까요. 호모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에스타스 게프라토이. 이 게프라토이는요 남녀 성별이 다 합쳐진 형제를 얘기해요. 남자 형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뭐 이것들 우리는 좀 약간 이것들이라면 되게 이제 사람한테 쓰면은 멸칭이 되는데 어쨌든 이것들 네 이것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estas que fratoy 형제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tu ci tiui estas que fratoy가 되고요. 그러면은 tu ci tio estas que fratoy는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이거를 어떻게 옮겨 보겠습니까? 이제 모르는 말은 없잖아요. CTO 있고요. 뭐 게프라토이 알고. 저는 이제 이런 문장을 본 적은 없지만은 뭐 제가 이해하고 저라도 이렇게 쓸 것 같은데 무슨 뜻을 이해하냐면은 이게 형제인가? 약간 부정적인 느낌도 있지만은 아니면은 긍정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와, 이게 형제구나 라는 느낌으로 어쨌든 이것 앞에 있는 성질들이 아니죠. 성질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뭐 구체적인 뭐 개체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거 그냥 전체 앞에 있는 어떻게 우리 지칭할 수 없는 그냥 앞에 있는 그냥 이것이 형제인가? 라고 할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들끼리 엄청 욕하고 싸우다가 남이 욕하면은 갑자기 하죠. 자기 여동생하고 엄청 싸우는데 남이 자기 여동생 보고 뭐라고 하면은 그 사람하고 싸우죠. 약간 욕해도 내가 욕하고 까도 내가 깐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약간 이런 게 형제인가 할 때 추치 티오 에스타스 게프라토이 네, 이거를 약간 이제 감을 더 잡으시려면은 티오와 티우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약간 똘똘하신 분들은 지금 키오와 키우 구분해서 유출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원리는 같으니까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뒤에서 다룰 오늘 말고 다음에 다룰 네, 티오 티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마 이 여성이 어머니겠네. 누가 아버지야? 라고 하는 질문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 자, 이제 한 단어 빼고 똑같습니다. 샤이네. 샤이네라는 말은요. 뭐뭐뭐인 듯하다. 뭐뭐인 듯이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 말에서 이제 뭐뭐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샤이네. 뭐뭐인 것 같다. 시 그 여자, 이 여성, 뭐 그 여자가 시 에스타스 파트리노.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가족 사진 같은 거를. 시 에스타스 파트리노. 자, 1번. 키오 에스타스 파트로. 2번. 키우 에스타스 파트로. 누가 아버지야? 어떤 걸까요? 그렇죠. 정답은 2번 키우 에스타스 파트로입니다. 누가? 어느 사람이 키우가 네, 어느 사람이 키우 에스타스 파트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키우 에스타스 파트로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키우 에스타스 파트로. 그렇죠. 우리가 키우 에스타스 에스페란토를요. 에스페란토는 무엇인가라고 했잖아요. 키우 에스타스 파트로는요. 아버지란 무엇인가 이렇게 됩니다. 갑자기 굉장히 진지해지죠. 네,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사진 속에 있는 남자들 중에서 누가 아빠인지만 궁금한 건데, 네, 아시겠죠? 혹시 모르는 부분 있으면요 돌려보시고 만약에 부족한 게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단콘 지스 레비도